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이등병 시절 43번째 이야기. 준비태세 비상훈련 1. 출발. 군인의 존재 목적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평화 시에는 전쟁이 억제력으로 존재하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그 전쟁의 주체가 되어 싸워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전술전기를 연마하고 전시에는 목숨으로써 조국을 수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노도부대는 교육사단으로 오직 전술전기 연마만이 우리의 할 일이 없고 그러기에 갖가지 훈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쟁이 발발할 때 우리의 방어진지에 투입되어 방어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점검하는 준비태세 훈련이 1981년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3박 4일간 실시되었습니다. 우리의 방어진지는 우리 군생활 중 최후의 보루입니다. 전쟁이 발발한다면 내 뼈를 묻어야 하는 최후의 장소이지요. 자대에 전입된 지 두어 달이 지났지만 나는 고참들에게서 우리 진지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인제에 있다는 그곳. 1년이면 수차례 다녀와야 하는 또 다른 우리의 병영이었습니다. 1981년 3월 29일 일요일 17시 정각. 훈련을 알리는 파스트페이스 비상이 발령되었습니다. 우리는 군장을 꾸리고 장비를 챙기고 보급품 물자 분류를 해서 중대 창고에 들였습니다. 혹한기 동계훈련 때 한 번 해본 경험이 있어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런대로 준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화기소대 60mm 박격포를 제외한 모든 편제 장비를 지참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지만 우리 기관총 분대에서는 무게가 나가는 예비 총열과 전륜기를 빼내고 그 대신 빵을 사다가 채웠습니다. 그러나 혹시 몰라서 굴대는 지참을 했습니다. 삼각대와 기관총을 연결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굴대는 크기가 주먹만 해서 크게 무겁지 않고 또 삼각대 기관총의 전술적 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자 분류를 마친 후 다음날 아침밥을 취사장에서 수령해서 소대 내무반에서 반합에 담아 군장에 결속했습니다. 내일 아침밥을 추진하지 않고 미리 배식한 것입니다. 밥과 반찬이 담긴 반합을 매다르니 군장 무게는 돌처럼 무거워졌습니다. 19시 연병장의 집합. 중대장의 군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군장 검사를 받고 기다리는 중에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중대의 진지 투입 행군로가 평소의 광치령이 아니라 브이로고지와 902고지를 넘어가는 험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8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번 코스는 서너 시간을 더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특히 말년갈참인 분대장들과 장하무계병장 등은 뱃수 없이 걸렸다고 투덜대며 곤혹스러워했습니다. 마침 소대 최고참인 유나무계병장은 말년 휴가를 가서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 중대는 격오지 경계 파견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 부대를 떠나 정해진 부대에 파견 나가는 경계 파견 근무는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교적 통제가 느슨하고 소대 단위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참들은 휴가 다음으로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였습니다. 우리 화기소대도 사단병참대 3종창고 파견 근무가 3월 6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들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지 투입 훈련이 닥치자 그 좋던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사그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행운을 잡은 소대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중대 1소대인데 월명리로 파견 나가는 1소대는 30일날 근무교대를 해야 했기에 이번 훈련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고참들은 더욱 자신들의 불행을 한탄하고 1소대의 행운을 부러워했지요. 게다가 우리 일총은 내 부사수인 최일병이 사단 병기과에 기술 파견을 나가 있어서 포분대 오화무계 상병이 지원 나왔지만 나는 삼각대와 예비총열 주머니 두 가지를 말뚝으로 져야만 했습니다. 점차 가중되어 오는 군장의 무게와 다가올 한밤에 험산출령을 넘어야 하는 행군의 고통이 점점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19시 40분. 마침내 출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중대장 역시
처음으로 진지에 투입되는 것이라 긴장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다니는 길이 아니라 산악길을 지도 한 장만을 의지해서 그것도 한밤중에 가야 한다는 것이 월남에서 실전 경험이 있는 그에게도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대대 연병장을 출발하여 연대 후문을 지나 부암리 앞길로에서 송우리 방송 송신탑 앞에서 마산리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지난번 동계훈련을 뛰었던 마산리 뒷길을 역방향으로 넘어 31연대 이대대 앞을 지나 양구터널 방향으로 오르다가 작은 산거리 길에서 학수국민학교 방향으로 좌측길로 행군에 나아갔습니다. 이 길은 두무동 고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은 자동차가 다닐 만큼 넓은 길이었지만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때로는 급경사 길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급경사 길을 오를 때는 군장 뒤에 매달아 놓은 예비총열 주머니와 군장 위에 묶어다른 삼각대가 나를 뒤로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삼각대는 차갑게 목을 내리눌러 목을 자라처럼 쭉 빼고 걸어야만 했지요. 한참 진행하던 행군 대열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3월 24일에 상당히 많은 봄비가 내렸는데 이때 빗물로 길이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건너가지 못할 만큼 많이 유실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잘하면 915를 거치지 않고 광치령으로 인제를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중대장은 대대에 무전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도로가 유실되어 도저히 갈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대대에서 답신이 왔는데 그 내용은 우리를 힘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길은 이미 보수가 돼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니 길을 잘 찾아보라. 는 것이었습니다. 중대장은 즉시 척후병을 차출하여 길을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한참 뒤 돌아온 그들은 우리가 지나쳐온 길에서 산 쪽으로 난 길이 있다고 알려왔고 그 길을 따라가니 과연 개울을 모래가마니로 막아 만든 우회 비상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수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질퍽이었습니다. 기도비닉을 위해 프레쉬를 켜지 말라고 했지만 도저히 불빛 없이는 걸어갈 수 없어서 군대장들이 서서 프레쉬로 비춰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진창길을 벗어나 두무동곡의 중턱에 올라 휴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건빵을 씹으며 물을 마시고 잠시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지나온 행군으로 인해 목이 아플 정도의 갈증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915 고지로 오르는 입구인 것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